자, 미디어에서 제드 맥켈럽의 물량이 계속해서 소진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드 밸런서를 봤더니 6월 27일 733만 주 이런 속도로가 한다면 7월 18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소식이 미디어에서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제드의 물량이 종식된다. 자, 그러면 조금은 물량을 위에서 누르는 그런 첫 번째 세력은 사라지겠죠? 리플의 공동 창업자 제드 맥켈럽 80억 XRP가 고작 1억 350만 XRP 남아. 자, 이 물량, 이 턴 걸 가지고 결국은 스텔라, USDC 이 자금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장하는데 쓰리라 생각을 합니다. 태생 때부터 리플과 XRP와 스텔라 영역이 각각 달랐어요. 그 기준점으로 뻗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서 CBDC의 소식을 한번 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자, 먼저 CBDC 좀 볼게요. 소식을요. 이란 디지털 화폐 2개월 내 도입한다는 소식이에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미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 출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화당국의 프로젝트의 파일럿 단계가 앞으로 2달 안에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란 중앙은행 총재 알리살레 아바디 이란 중앙은행 총재에 따르면 8월 23일부터 이란 당국은 디지털 화폐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통화가 글로벌 암호화폐와 다를 것이며 오로지 사람들의 지폐를 대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국가의 한 지역에만 존재하지만 나중에 암호화가 이슬람 공화국 전체에 구현될 것입니다. 이란 9월에 소비자 CBDC 시범 서비스 시작. 자,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더불어서 러시아 디지털 루블 도입 앞당긴다. 디지털 위안과 협력 가능성도. 그러면서 러시아 중앙은행도 디지털 통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문제는 암호화 환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이제 CBR 로드맵은 디지털 루블 출시를 위해 2023 말을 목표로 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2023년도 말을 목표로 합니다. 이 로드맵의 이정표 중 중앙기간은 빠르면 2023년 4월 실제 고객과 함께 테스트 운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감 시간을 앞당긴 것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결과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즉, 스위프트에서 제외되는 것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빠른 출시에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데 찬성하는 요소입니다. 자, 결국은 이 부분이 스위프트, 더불어 스위프트 2.0, 더불어 디지털 루블, CBDC의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달러에 대한 크랙으로서 결국 리플과 XRP의 브릿지 통화의 가속도의 시간을 땡기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러시아 은행이 당초 계획인 2024년보다 빠른 2023년 4월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 1년 이상 땡겼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 제재로 인한 스위프트에서 이용 제한 문제도 해결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서 디지털 루블이 중국과 2020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CBDC 디지털 위안의 시스템 통합 가능성도 제시됐다. 내년부터는 국가 통합 플랫폼의 상업 운영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 자, 이 부분 결국은 확장되어 나간다. 가운데 혈관과 브릿지 연결 통화는 XRP가 담당합니다. 더불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및 스테이블 코인을 향하여 디지털 유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유로, 디지털 유로까지 지금 언급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디지털 파운드 재단, 그리고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리플, 엑센추어, 스위프트 함께 나가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으며, 자, 스위스 중앙은행은 1월에 도매 CBDC 테스트를 수행하여 국가 CBDC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1월에 도매 CBDC 테스트를 수행하여 국가 CBDC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자, 계속해서 스위스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스위스 국립은행 간부 규제기관은 테라 위기 이후 중앙 집중식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연합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안돼. 자, 스테이블 코인 이제 이 부분도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 부분에 규제와 제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XRP 원장을 통해서 스텔라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게 됩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유럽연합의 암호화 자산 법안 미카 논의가 막바지의 단계에 이른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카의 경우 유럽 주요 규제기관인 유럽연합 이사회 의회 위원회의 관련 논의가 오는 30일 관련 최종 회의를 가진다. 주요 이슈는 대부분 합의에 도달한 상태이며 몇 가지 사안만 미결로 남아있다. 자, 제도화가 오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국은행의 CBDC에 관련한 2018년도 보고서 자료입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거와는 좀 다른 자료인데요. 여기서 살짝만 우리가 체킹할 뿐만 보고 가자고요. 뭐냐? 현금이 없는 사회에서는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통화 틀 안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설정할 수가 있다. 통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즉, 그 말은 뭐냐? 디플레이션이건 인플레이션이건 현재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치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마이너스 금리이건 또는 양적 완화를 조금 더 지금보다 자유자재, 조금은 더 유동적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나 헬리콥터 머니 같은 통화 정책도 효과적으로 구사가 가능하다. 왜? 자, 현재 통화 시스템을 잠깐만 이해하고 가자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죠. 기준금리. 그러면 이게 은행끼리 간의 콜금리로 결정돼요. 하루짜리 금리. 얘는 7일물 RP 금리입니다. 어렵죠? 그냥 한국은행이 정한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 다음에 은행끼리 왔다 갔다 하는 하루짜리 금리, 그 다음에 CD는 들어보셨죠? 무기명 연동성 예금 증서. 은행이 발행하는 겁니다. 이게 91일, 3개월짜리. 그 다음 1년짜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량을 관리하기 위한 통한채 금리, 그리고 회사채, 국채 3년물 금리, 그리고 드디어 예금과 대출 금리로 기업과 가게에게 넘어가는 그런 금리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에 펼치는 그런 정책들이 보다 이 가운데 단계를 굉장히 축소를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짱박아 버린다거나 지하경제로 들인다거나 화폐 발행 비용이 발생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디지털 통화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버리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때린다. 한국은행의 예대금리에다가 때리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은행들이 맡기는 예치금리에다가 때려버리는 거예요. 즉 여기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맡기지 말고 니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부작용이 크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금리가 올라가서 뭐 2.5% 모르겠죠. 어디까지 올릴지. 그러나 상단이 결코 높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받쳐주는 펀더멘탈이 그다지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실물 경제가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정리를 하면 사설이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마이너스 금리를 바로 때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유동성이 생기고요. 여유가 생기고 더불어서 양적 완화 그리고 통화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이 관리가 좋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결국 정리하면 현재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디지털로 바뀌어나가는 그런 부분이다. 통화 시스템이 디지털 CBDC로 바뀌어나가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인과 블록체인에 투자해야 되는 당위성이에요.
자, 현재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은행들 계좌에 잠자고 있는 노스트로 계좌라고 하죠. 타 은행 계좌에 묶여있는 10조 달러를 묵혀야 되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1경 3천조예요. 이게 ODL 시스템 통해서 날려버리게 되죠. 10조 달러면 1경 3천조이다. 리플의 현재 시가총액은 21조예요. 자, 몇 배죠? 곱하기 액수가 상상이 안 되죠. 요것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더불어 스위프트 시장 규모는 20경이다. 곱하기 몇 배를 해야 되는지 상상이 안 되시죠? 궁극적으로 큰 흐름에서 결국은 스위프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CBDC 도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 시스템이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CBDC를 강조하는 거예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도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이돈의 시스템이 끝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0과 1의 돈이 열리기 때문에 자, 현재 시장은 주식과 코인 시장, 신흥국 통화는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지지부진한 오르고 내리고 미온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중요한데요. 미국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변하려고 한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식, 중국의 봉쇄 해제, 미국의 대중 관세 인하 이런 시스템의 모멘텀이 필요해요. 단계별 모멘텀의 소식이 전해져야 시장의 변화가 따라갈 것 같고요. 현재 연준은 경기를 무너뜨리려고 가로 양털 깎기가 아닙니다. 그러려고 긴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금리를 올리다가 무너지게 되면 경기가 막대한 더 보다 큰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의 부양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지금의 현 통화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CBDC가 탄생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2009년도 8년도 블록체인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코인 시장의 중기 모멘텀은 리플과 SEC의 소송, 이거는 전체 코인판의 시장이죠. 그리고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제도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의 포스 전환, 그리고 이 부분 제도가 갖춰지게 되면 결국 세금을 거둘 거예요. 제도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격을 쫙 올려서 세금을 쭉 뽑아낼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폭발적인 장기 랠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갖추어져서 세금을 걷는다는 소식이 조금 더 빨라져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소식이 뒤로 미뤄진다고 해서 좋은 소식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래는 정해져 있다. 우리가 코인과 블록체인과 이 시스템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도 다시 한번 전체 큰 판을 그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